모두를 사랑하되 몇 사람만 믿으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믿기보다는 신중하게 선택해서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나를 위해 헌신할 의향이 있는지, 내 비밀을 지킬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해서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식은 자기 무지를 아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식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본질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성격과 능력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성격과 능력을 알고 자신의 목표를 아는 것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생각은 자유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면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자유다는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는 이러한 한계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죄 지은 이는 항상 의심을 버리지 못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죄를 지었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책감을 벗어날 수 없고 항상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 지은 이는 항상 의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밝혀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죄를 지은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다면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래 정직한 건 아니지만 가끔 우연히 정직할 때도 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아는 것을 질문하고 의심했고 이로 인해 종종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열려 있었고 이로 인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본래 정직한 건 아니지만 가끔 우연히 정직할 때도 있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항상 정직하지는 않지만 정직할 때는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식을 알면 현명한 아버지이다. 자식을 아는 것은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데 필수적입니다. 자식을 알면 자식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식의 생각과 감정을 듣고 자식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의 관심사와 좋아하는 것을 알아두면 자식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아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자식의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더 나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합니다. 친절함, 배려심, 용기, 정의감 등은 모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름다움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욕망은 고통의 어머니다. 욕망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지게 됩니다. 또한 욕망은 우리를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속거나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이 생기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욕망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삶은 덕의 삶이다. 덕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등과 같은 미덕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덕을 갖춘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덕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덕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덕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덕의 삶은 가장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덕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덕의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덕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덕을 소중히 여기고 덕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다. 이 명언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지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지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배부른 돼지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고뇌하는 인간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뇌하는 인간이 배부른 돼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 정신적 성장을 소홀히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